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급변하는 시가총액. 최근 기술주들이 폭등을 반복하면서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1위가 엔비디아였다가 다음날 눈 떠보니 또 마이크로소프트였다가 그 다음날 보면 또 애플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 중이에요. 1위부터 3위까지만 변동이 심한 것도 아니고요. 100위권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컴퓨터 마니아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이 전 세계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고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따라서 컴덕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단순하게 컴퓨터의 운영체제인 윈도우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 개인 컴퓨팅 사업 부분의 매출이 이 비중이 작은 건 아니지만 현재는 클라우드 시장 매출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기업 생산성 시장 매출입니다. 이게 2020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세 가지 시장의 매출액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마소는요, 몰빵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위인 애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애플하면 뭐겠어요? 아이폰 아닙니까? 아이폰 말고 맥도 있고 애플 뮤직, 애플 TV 사과 로고 붙은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애플은 아이폰이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에요. 따라서 아이폰이 덜 팔리죠? 그러면 바로 그 기업 매출에 직격탄이 떨어지는 구조인 반면에 마소는요, 이 사업 구조가 넓게 밸런스 있게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리스크가 적다는 게 그게 강점입니다. 마소가 만약에요, 밸브의 스팀을 인수해서 스팀 게임 패스 런칭하는 순간 우리 같은 컴덕, 겜덕 입장에서는요, 시가총액이고 나발이고 그냥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루머, 현실 가능성도 떨어지고 밸브가 솔직히요,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마소가 돈이 남아 돌고요. 진짜 공룡 마냥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삼켜왔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위 애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아이폰 몰빵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알고 보면요,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아주 오랜 기간 지켜온 대단한 기업이에요. 2011년 8월에 미국의 다국적 석유화학 회사 엑손모빌을 제끼면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고요. 무려 13년 동안 그 1위를 지켜왔습니다. 게다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만큼은요,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막강해요. 스타벅스 들어갈 때 맥북 아니면 출입이 거부된다. 아이패드 정도 이 옆구리에 끼고 가야 주문이 가능하다. 이런 농담들 있잖아요. 이게 브랜드 가치나 인지도가 없으면요, 애초에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위라고 해도요, 사실 1위랑 별 차이도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대단한 게요, 최근에 중국에서 아이폰이 판매 부진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몰빵 기업이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에서 덜 팔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위랑 별 차이가 안 난다? 이게 저력이 없으면요,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이 미국이랑 무역 전쟁하면서 감정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 중국은요, 이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매출이 꺾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최근에 중국산 안드로이드 폰들이 저변이 넓어지면서 타격을 준 것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와 큰 차이 없는 2위. 이건 대단한 게 맞습니다. 신기술이나 혁신 같은 걸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찾기가 어려워진 것도 맞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굳이 꼭 아이폰을 사야 되나? 이런 심리가 생긴 것도 맞는데 이 기업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단순히 돈만 잘 번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 순위를 따져보면 집계 기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애플이 1위입니다. 자, 다음 광기의 엔비디아.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친숙한 기업이죠. 며칠 전에는 심지어 시가총액 1위까지 했었고요. 이 AI라는 영역에서 아주 절대적인 강자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최근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재미 좀 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자기 수익률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게다가 이 지포스 팔던 기업, 그러니까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팔던 기업이 며칠 전에는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다? 이거는요, 솔직히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 채굴 이슈 터지면서
그래픽 카드가 미친 듯이 팔려 나갔고요. 채굴붐이 꺼지니까 갑자기 또 AI 열풍 불면서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어요. 뭐 개중에는 AI 거품이다. 뭐만 하면 다 AI 이거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조차도요. AI가 그래서 붙여야 되는 게 뭐가 있지? 대중화가 돼서 일반인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뚜렷하고 명확한 뭔가 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하지만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보다는 이 미래 시장의 가치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후 AI의 쓰임새라든지 뭐 활용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그게 절대 무시 못할 존재가 될 게 너무 뻔하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애플을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죠. 그럼 엔비디아는요. 100위권 밖이에요. 우리 같은 그 컴덕들한테나 유명하지. 일반인 시각 기준에서는요. 야 그거 걔들 그 게이밍은 지포스 걔네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의 인지도가 전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돈만 잘 번다고 절대 능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컴덕들한테도요. 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그 가죽 자켓? 그 통수 치던 그 새끼. 솔직히 좋은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채굴로 꿀 빨아, AI로 꿀 빨아, 뭐 신제품 나오면 가격이나 올려치고 스펙 반토막이나 내고 그렇다고 뭔가 막 기업 자체에 호감이 생길 만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확인하면요 서둘러서 K사존이랑 그 독점적인 광고 계약을 맺고 남편이 비싼 그래픽카드 샀는지 알아보는 법 2편의 제작 검토를. 네 번째는 AMD입니다. 뭐 4위는 아니에요. 현재 3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원래 4위인 알파벳, 구글을 이야기하거나 9위인 그 TSMC, 23위에 위치한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럼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요. 솔직히 우리 관심사가 가장 높은 기업 어디겠습니까? 미소녀 마케팅 회사 AMD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MD 이 기업은요 좀 많이 드라마틱합니다. 약간 그 웹툰에서요 주인공이 날아갔다가 기원을 얻어가지고 개떡상하는 그런 빌드업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2011년에 발표된 아키텍처죠. 뭐 지금은 거의 재앙을 지칭하는 단어 정도로 쓰이는데 아무튼 이 불도저가 등장하면서 회사를 다 말아 먹었고요. 2016년쯤인가 진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요 주식이 거의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AMD 주가가 1.8달러였어요. 지금 한 주에 160달러 정도니까 8년 동안 무려 888%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그 빗사수 아니 그 리사수 박사죠. 2014년도에 이 CEO 자리에 오르면서 AMD 회사의 위치를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AMD를 CPU랑 GPU를 다 같이 만드는 기업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뭐 지금은 인텔도 내장 그래픽 외에 아크라는 외장 그래픽까지 만들면서 동일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맞지만 AMD는요 CPU 시장에선 인텔이랑 경쟁하고요 이 GPU 쪽에선 광기의 엔비디아랑 훨씬 더 오랜 시간 경쟁해온 진짜 어떻게 보면 경쟁의 아이콘이에요. 물론 지금 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 그 AI 가속기 쪽은 사실 엔비디아의 그늘에 가려서 뭐 이렇다 할 빛을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이 CPU 시장 쪽에서는요 인텔의 독점적인 시장주의를 제대로 깨버리면서 일반 소비자용 CPU, 노트북, 서버 시장, 엔터프라이즈 다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뭐 라이젠 같은 일반 소비자용 CPU가 우리한테 친숙한데 사실 돈이 되는 건 이 서버 시장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점유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기준 점유율이 23.6%입니다. 이게 낮아 보이시겠지만요. 전년이랑 비교하죠. 그럼 5.6%가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텔은 그 X86 프로세서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AMD는 오르기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그래픽카드 시장 쪽도요. 뭐 지포스가 막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고는 해도요. 어차피 엔비디아로 인해 이 시장 파이가 커지면 반사이익 그거 누가 줍줍하겠습니까? 여러분 라데온이요. 이 절대 성능 쪽에서는 길을 못 펴는 게 현실이라고 쳐도요. 일부 시장에서는 지포스 대체제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언젠가는요. CPU와 GPU 통합 솔루션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체도 없는 AI 때문에 지금 이 난리통인데 CPU, GPU 통합 솔루션 어쩌면 이건 더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지점 아닙니까? 만약 그 지점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AMD가 갖고 있던 이 포지션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인텔. 인텔 무려 114위입니다. 사실 인텔이요. AMD한테 시가총액 추월당한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진짜 누가 알았겠습니까?
1990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인텔은요 반도체 왕이었습니다. 진짜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뭐 설계면 설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인텔리전트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2022년 7월에 엔비디아한테 추월당하고 2022년 7월에는 AMD한테 추월당하고 지금은요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00위권에도 못 듭니다. 114위예요. 엔비디아를 24개로 쪼개죠. 그럼 그게 지금 인텔이에요. 뭐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예전 CEO분이 경영을 못한 게 크겠죠. 뭐 듣기로는 엔지니어 대량으로 해고하고 끝물에는 또 뭐 직원분이랑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황급하게 사임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계인 납치해서 신제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던 인텔이 더 이상 아무것도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추락하게 됐어요. 그놈의 그 4코어 8스레드 구조에서 대체 몇 년을 해먹었는지 컴덕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파운드리도 혁신이 없어지니까 TSMC가 막 쭉쭉 치고 올라올 때 10나노 하나를 성공을 못해서 14나노로 대체 몇 년을 울고 먹었습니까? 외에도 보안 이슈, 페이퍼 런칭, 소켓 장난질 진짜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해도요 인텔만큼 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AMD한테 본진이 그냥 싹 다 털리게 된 겁니다. 그 문제의 CEO가 사임하고 나서 밥수환이 CEO 맡았을 때도요 솔직히 변화의 조짐 같은 건 그다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1년에 지금의 팻 겔싱어가 CEO 자리에 앉으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뭐 AMD 불도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락을 한번 갔다 와서 그런지 여기도 올해부터 이제 막 드라마가 생성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자사팹 고수 원칙 깼고요.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올해 나올 노트북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 이거 이 TSMC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N3B 3나노 공정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또 일반 소비자용 데스크탑 CPU인 에로 레이크는요. 자사팹의 20A 공정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서버 시장 쪽은 또 다릅니다. 자사 파운드리는 맞는데 이 시에라 포레스트에는 인텔 3 공정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결국 시장에 맞게 이 찍어낼 칩에 맞게 더 효과적인 공정을 적용하고 기존과 같은 출시 지연을 막고자 TSMC에 별도로 수주를 넣어서 돌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뭐 아직 언급한 이 세 가지 인텔의 차세대 3신기 노트북용 루나레이크, 데스크탑용 에로레이크, 서버 시장 시에라 포레스트까지 그리고 뭐 그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그 가우디 같은 AI 가속기도 시장에 어떤 반향이 있을지 전혀 가늠하기 어려워요. 막상 뚜껑이 딱 열리고 나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인텔 스탠스가 180도 변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멀티 파운드리 전략 그리고 자사팹에 고강도 투자를 하면서 시작된 이 변화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주식시장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알아보는 이런 기업들의 위치도 어찌 보면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이 기업들이 나락을 가고 다시 추격을 하고 누군가는 또 1등을 하고 앞날이야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상위권은 기술주들이 지배하지 않을까 볼타님 그런 생각. 근데 기업 정보들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주식 투자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에디야 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어떻게 고점 판독기 한번 돌려줘? 엔비디아 10위권 밖으로 어떻게 원복시켜줄까?